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그런데인데요. 사실 이 연구는 제가 혼자 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이제 정책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주를 받아서 저와 단국대학교의 윤승준 학장님,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권준홍 교수님, 그리고 오산대학교의 배영희 처장님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 내용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쯤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함께 연구한, 어떻게 보면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첫 출발을 끄는 셈인데요. 이 출발을 통해서 앞으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변화하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저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전문대학 기초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및 사례,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의 구성,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한 20페이지 좀 넘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전체 저희 연구의 결과물은 한 80페이지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 발표 자료에 넣다 보니까 20페이지 좀 넘게 되었고, 그걸 또 요약해 가지고 저희 발표 자료로 제가 20분 안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인데요. 사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역사는 생각보다 아주 깁니다. 하지만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과 함께 NCS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대학을 상대로 한 국가 재정 지원 사업 및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각종 평가 지표에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을 활용한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실적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문대학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이 사연을 다 아실 겁니다. 이 같은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은 전문대학 구성원들에게 직업기초능력은 곧 교양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일반 교양 과목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교양교육은 직업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직업기초 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교양교육 운영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 운영의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업은 전문대학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과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의 제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방법을 썼는데요. 이제 문헌 연구, 연구 일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문조사 이런 방법부터 썼고요. 그 다음에 기초교양 컨설팅 참여 대학의 교육과정 부분을 분석해서 이제 결과 보고회를 가졌고, 지금 교기원에 이제 최종 보고서 제출을 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기초교양교육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초교육은 전문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 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함. 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본적인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인간관과 세계관, 가치관의 정립을 목표로 하며 나를 포함한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인간의 삶과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인간관을 정립하는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 사업을 출범시키면서 일반 대학에서 사용하던 교양기초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전문대학에는 기초교양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기초교육은 단순히 기초학습, 국어, 영어, 수학, 사고력을 넘어 직업기초능력, 기존의 NC에서 제시한 10개를 비롯한 직무수행의 기초가 되는 능력을 아우르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교양기초교육이냐 기초교양교육이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전문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고등직업교육에 걸맞는 교양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대학과
동일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 일반 대학과 좀 다른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초교양교육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기초라는 말이 기초학습과 더불어서 우리 직업기초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두 번째, 목적과 목표인데요.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은 그동안 직업기초능력, NCS 현장 실무능력, 직무 역량의 함양과 인격, 인성, 참사랑의 함양 또는 육성을 목표로 해왔다.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또는 목표를 양립해왔다는 사실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대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이제 연구를 주셔가지고 일반 대학, 전문대학 다 같이 교양교육에 대한 현황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전문대학의 이제 교양교육의 목표를 쫙 저희가 88개 대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문대학들이 수립해 놓은 이제 교양교육의 목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업기초 능력,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과 인성 이 두 가지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가치를 향해서 전문대학들이 교양교육의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이 교양교육에서 포괄해야 되는 게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숙제, 어려운 숙제이지만 또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전문대학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또 차별성, 독특성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6가지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이제 설정한 이런 목표가 이제 전문대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대학 이제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중에 기초교양교육의 목적,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고민을 계속 거듭해서 과연 그렇다면 인성과 직업기초 그리고 전문대학의 특별한 방향성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기초교양교육의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샘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의 원 오브 댐이 될 수 있고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문대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기초학습 증진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역량을 함양하며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가 기대하는 인재 곧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목적은 전문대학의 두 가지 방향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서 전문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기초학습 증진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런 일반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수행했던 설문조사에 보시면 5번째 문항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직업기초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답변을 주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이제 교양교육 담당 센터장, 부서장님들인데요. 이분들께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직업인 양성에 기여하였다도 적지 않았지만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직업이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유효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기초 능력 중심의 교양교육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 전문대학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서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한번 저희가 SWOT SWOT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런 장점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강점은요. 최근에 총장님들의 교양교육 확대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을 나가보면
총장님들께서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초교양 컨설팅도 신청을 하시겠죠.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많이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전에 없이 공감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대 구속원의 인식도 제고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대학 수가 확대되고 있고, 교양교육 전담 조직 설치 대학 수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전문대학 교양 컨설팅 참여 대학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학제 도입 등 학사체제의 유연화로 인해 교육과정 개발 개편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약점을 보면 일부 전문대 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학과 중심의 교양교육과정 운영, 이게 전문대학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양교육을 학과에서 그냥 우리 학과 학생들이 원하는 뭐 설문조사, 선호도조사 이런 걸 통해서 개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제 교양교육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공에 귀속되는, 어떻게 보면 전공의 하위 영역으로서 교양이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술성이 담보되지 않은 교양 교과목의 비율이 높다. 사실 이런 측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기초교육원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교양 교과목도 학술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 졸업을 했는데, 제가 다닐 때 교양 교육 하면은 물론 학술성이 담보되는 교양 교육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뭐라 그럴까, 약간 취미 활동 같은 교양 교과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한국교양교육학회의 노력으로 이러한 부분이 일반 대학에서는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에서도 학술성이 담보되지 않는 교양 교과목의 비율을 이제 낮춰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열악한 전문대학의 재정 현황으로 인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정말 큰 숙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입시 결과도 그렇고 지방대학부터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교양교육이, 기초교양교육이 전문대학에서 이제 새롭게 또 경쟁력 있게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상당한 부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그런 기회와 또 위협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 보고서에 저희가 담은 내용 중에 기초교양교육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전문대학의 일종의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대학에 그런 교양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대학들의 사례를 좀 담았는데요. 대구보건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오산대학교의 교양교육 운영 현황을 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야만 이걸 통해서 이제 대학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샘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 현황을 담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폴리텍대학 교양교육 운영 현황을 담았습니다. 사실 전문대학하고 한국폴리텍대학하고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폴리텍대학이 전문대학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교양교육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교양교육 과목을 편성하지 않거나 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한국폴리텍대학이 더 많은 교양교육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교양교육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대학 사례로 캐나다의 전문대학과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양교육 과정을 담았는데요. 사실 여기 다 서구권, 이 북미권의 이제 대학이어서 제가 더 아시아권이라든지 여러 대학들을 좀 알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와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이 두 대학의 사례만 보아도, 두 국가의 사례만 보아도 교양교육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양교육 과목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이제 구성 모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이 양성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직업인은 전문 직업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이 인간이고
전문대학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보편적인 책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은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문대학의 역할 중 하나가 직업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미래 사회에 있을 변화와 다양성에 맞는 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목적이나 구성에 있어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급속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초교양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성 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구성 모델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연구를 이번에 수행하면서 구성 모델까지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시간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대학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컨센서스 이뤄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CS의 직업기초 능력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전문대의 교양교육을 다 직업기초 중심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너무나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과 조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하려는 것은 첫 출발로 그렇게 역할을 한정 지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 모델 개발을 하면서요, 이제 설문지와 컨설팅 사전 진단 보고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설문지는 저희가 31개 대학을 중심으로 31개 대학의 교양교육 부서장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을 했고요. 컨설팅 사전 진단 보고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수행한 컨설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2018년에 11건, 2019년에 14건, 2020년에 13건 해가지고 38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자료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제별 교양 이수학점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2년제 같은 경우에는 교양 이수학점을 6에서 16학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제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9학점, 그리고 4년제는 13에서 26학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부서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귀 대학이 설정한 교양 졸업 기준 학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적절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비율이 42%,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 과정의 이수학점은 늘려야 한다, 35%, 적절하지 않다, 교양교육 학점의 이수 학점을 줄여야 한다, 14%,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제별 교양 이수 학점 비율인데요. 귀대학의 수업 연한별 교양 졸업 기준 학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년제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 그리고 9.5%, 그리고 11에서 15%가 52.4%, 16에서 20%가 38.1%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에서 15%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꼽아주셨고요. 16에서 20%도 적지 않게 나와 있어서 지금 10%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교양 학점이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년제 같은 경우에 11에서 15%로 82.2%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에서 20%, 21에서 24%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연도별로 학제별 교양 이수학점을 변화 추이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2년제 보시면은 크게 증가되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비율은 없습니다만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저희가 2019년부터 전체 학점의 비율을 계속해서 전문대학이 줄여왔습니다. 빠른 대학이 2018년부터 또 좀 늦은 대학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전체 졸업 이수학점 비율을 줄여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교양 학점들이 선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지금 담고 있고요.
여기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편성을 보면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양교육의 목표 자체가 없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8년도를 기준으로 11개 대학 중에 7개 대학만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과의 소속이 교양교육이 소속되어서 운영되는 차원이 많다 보니까 대학 차원에서 교양교육의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컨설팅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면서 이제 교양교육의 목표를 설정한 대학들이 이렇게 100%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 교양교육 목표 키워드 연도별 빈도를 보면 교양교육 목표를 설정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번이 인성, 덕성, 소양과 인성 기초교육 이라는 부분이고요. 2번은 창의, 도전,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창조인, 창의인재. 3번은 기본 소양, 기초 소양, 지적 소양, 소양 교육. 4번은 전인 교육, 인간관, 세계관, 실천 교육. 그리고 5번은 핵심 역량인데요. 역량이라는 단어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특성화 사업이 끝나고 이제 혁신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핵심 역량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교양교육 목표 키워드로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기 쉽게 오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인성과 창의가 눈에 띄는데 2019학년도에는 전문, 창의, 인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적 소양이 들어왔고요. 2020학년도에는 역량, 핵심 역량, 소양교육, 공동체의식, 미래개척 해서 역량이라는 것이 2020학년도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과정 편성 분류 키워드를 보면 교양 필수, 교양 선택이라는 단어 이렇게 단순하게 교양 필수냐, 교양 선택이냐 나누던 것이 조금 더 복잡하게 융합교양, 전공교양, 직업기초교양 이런 추이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학년도에는 직업기초교양, 융합교양,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9학년도에는 직업기초교양, 직업기초능력, 핵심교양, 교양 필수, 일반교양, 기초융합교양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입니다. 2020학년도에는 대학교양, 직업기초능력교양, 직업기초교양,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직업기초능력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고요. 교양교육 목표 기준 개설, 교양 교과목의 연도별 특성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양 목표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의 어떤 교양의 딱 본질에 좀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교과목 충실도가 이제 교양교육 목표 주제 교과목들인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사회봉사, 또 생활법률, 논리적 글쓰기, 한국전쟁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2019학년도에는 사회봉사와 취업과 창업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요. 2020학년도에는 미술의 이해, 한국사, 사회봉사, 음악과 힐링, 심리학. 그래서 2019학년도보다는 2020학년도가 더 어떻게 보면 교양교육의 교과목 출신도에 더 적합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문대학 교양 교과목으로 꼭 필요한 과목을 설문조사 10번 문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과연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과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쓰기가 제일 많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에서 이제 글쓰기를 중요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기초학습으로도 글쓰기가 중요하고요. 또 직업기초에서의 의사소통도 있고 또 교양교육의 본질하고도 부합되고 그런 측면들이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이 의외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역시 우리가 혁신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역량에 대한 부분 또 전문대학의 특성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과 사회, 교양교육이 어떻게 보면 본질에 가까운 그런 교과목도 이제 적지 않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화와 예술, 자연과 기술, 고전 읽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교양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기초교육 영역, 교양교육 영역 등 교양교육 과정의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대학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교양교육 과정의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학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해야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대학의 어떤 본질에 부합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 목표를 저희가 어떻게 녹여낼지 이런 고민들이 모두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 과정의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제시 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의 교양 필수 교과목, 핵심 교양 또는 중요 교과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앞으로의 진행 과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교양교육과정의 목적,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편성 제공, 그리고 교양 필수 교과목의 개설 기준 제공,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양교육 영역별 교양 교과목의 개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진행 과제에 들어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의 후속 작업을 위한 재원, 지금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와줌으로써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또 전문대학 구성원들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을 이제 전문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작업을 위해서 첫 번째,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개발은 방법론적으로 전문대학 특성과 부합되는 핵심 역량을 활용한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전문대학에 상당히 부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대학에서도 사실 핵심 역량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일반 대학 저는 이제 교양교육학회에서 보니까요. 일반 대학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많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우리 연구진에서는 결국은 전문대학하고 오히려 핵심 역량이 상당히 매칭이 되고 우리가 부합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구축에 따른 운영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교양교육의 운영을 위해 학과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학 차원에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요, 마지막입니다. 교양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환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2018년 이래로 실시 중인 전문대학 교양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서 개별 전문대학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진단하여 보완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교양교육 컨설팅에 참여한 대학과 관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양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서 스스로 개선하는 그런 컨설팅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대학 우리 개별 전문대학이 대학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 그런 교양교육을 스스로 구성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설팅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초교양교육과정 모델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